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최순실 특집 두 번째. 첫 번째가 너무 길다고, 그런데 재미가 너무 있다고 계속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죠? 네, 항상 예. 항상 많이 있어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지금 목소리 살짝 꼽살 끼어든 심콩쌤. 빙등제 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너무 추워서 걱정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예. 그거 안 모일 줄 알았거든요. 값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내가 이 진짜 그 마늘하고 쑥 먹고 이 그 골방에서 지금 지낸 지 4년 됐거든요. 네? 100일 만에 곰도 인간이 된다는데 지금 4년째예요. 제가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정봉주 뜨문뜨문 보는 거야 다. 맨날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마늘하고 쑥을 먹고. 내가 100명 금방 모은다 그랬거든요. 비행기가 없어갖고 60명밖에 못 모아요. 네. 대기 한 직원 10명 되고. 그거 일주일 만에 다 찼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쵸? 지난달인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셔서 진짜 황당했었는데. 예, 여행사도 인수했잖아. 그러니까. 여행사 다 망하는 여행사 해갖고 한 방에 빠바방 키우기. 자, 어쨌든 그 빙등제 가이드 2 최강욱 변호사. 저 심용환이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155만 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 참, 이 사람들 진짜 문제야.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 20명 돼. 벌써 마감됐어요? 뭐 해갖고 미리 신청하라면 꼭 나중에. 그 내가 니들이 문고리 권력이냐, 이 방세들아? 미리미리 돈 누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갖고 저 하나 자리 빼주세요.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안 돼요. 예. 사실은 그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친하면 뭐 나 빼주겠지. 이거가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다 공짜로 뽑는 건데 예. 그걸 어떻게 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우린 지금 그 최강욱 변호사하고 나하고는 미국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지 코리아, 바꾸자 대한민국, 체인지 코리아 .net.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단일화 운동. 이 나갔을 때쯤이면 국정교과서가 세상에 나왔겠네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네. 국정교과서 우리가 막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혼자 싸운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뭐 안 외로워요. 뭐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같이 할까봐 두려워하더라고. 자기 거 뺏길까봐. 무슨 말도 안- 그렇게까지. 그게 인간이 좀 쫀쫀하게 생겼잖아. 야 진짜 자라나는 새싹을 진짜. 최순실 특집 2. 근데 우리 최순실 특집 하기 잘한 것 같아. 왜요? 왜냐면 역사상 이렇게 무당에 빠져갖고 예. 국민들 백성들은 눈에 없고 예. 자기들 소수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했던 이 권력자들이 99.9999%야. 안 그런 사람들이 정도전, 김대중, 노무현 이런 등등의 사람, 김구, 안창호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권력자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 IT도 없고 무슨 컴퓨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러던 세상에 살던 때도 지금 최순실 박근혜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예. 진짜 이거는 완전 종합판이잖아. 이제 국정농단의 금자탑. 나 예. 금자탑이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진짜 이게 국정농단의 진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금자탑을 쌓은 거야. 맞아. 이거는 새로운 역사 사례로 좀 더 연구되고 체계화가 될 필요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니까. 보통은 타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는 케이스지 예. 이렇게 무슨 거의 빙의 수준으로 와서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명박이 같이 나라에다 빨대 꽂고 돈 빼먹는 사기꾼들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엄청 많았죠. 비슷한 놈들이 많잖아요. 이거 최순실 터지면서 이명박도 까이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아니 인류 역사상 예. 우주 역사가 얼마가 됐냐면 145억 년 됐거든요. 지구의 나이가 37억 살 내지 40억 살쯤 됐거든요. 예. 그 역사상 최초야. 없어.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예. 뭐 신정 정치 이런 얘기하지만 고대 문서를 보면 진짜 점을 치긴 쳐요. 그러나 예. 그 점도 점괘를 해석하고 또 그 점의 내용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루트가 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빙의가 돼서 뭐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몰래 가서 점치고 오는 경우는 없었던 거지. 그때도 다 그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국정에 반영한 거지 하더라도. 예. 나는 대통령 7시간 갖고 문재인 후보가 한 방 한 것 같아요. 뭘 한 방에요?
그게 난 제일 꽂히더라고. 관저에 뭐 그거.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왜 출근 안 했습니까? 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직무를 봐야 할 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것. 그렇죠. 그날 수요일, 평일인데. 평일인데 왜 안 났습니까? 내 문재인 대표 계속 비판하다 그 얘기 한번 딱 들으면서 핵심을 찔렀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것도 사기치려고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재인 대표나 또 최근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한 변호사가 또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관저의 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본관에 있는 책상이 들어있는 사무실 같이 생긴 게 아니고 침실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방을 가지고 지금 집무실이라고 하는 거다. 그거는 그냥 침실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다. 진짜 쉬는데. 정확한 전문 용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뭐 했냐면 학교로 따지면 결석. 그렇죠.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죠. 안 나오는데 왜 진문을 봤다 그래? 그러니까 진문 본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24시간 일하는 자리라고 또 거짓말하잖아. 그 퇴근해서 있는 거 자체가 6시에 퇴근해서 드라마 그 10시까지 보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 걱정이고. 예. 나 진짜 황당하다. 내가 평양 갔을 때 거기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 응? 지도자 동지는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서 뭐하냐 그랬더니 24시간 인민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나 진짜. 참 미치겠어.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7시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몇 주 전에 특집으로 그걸 하는데 막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할 때 전 지금도 그 장면을 못 보겠어요. 네. 그때 이제 동영상 나온 거 하나도 못 봤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슬퍼하면서 명진 스님하고 저하고 세월호 가족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때 명진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그 양반도 선반에서 돌을 좀 닦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저 20대 아이들 250명이 네. 저렇게 생으로 죽어가면 네. 두고 두고 봐라. 이 정권은 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저 한과 분노 이런 게 생매장을 한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도 닦는 사람들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명진 스님은 1971년인가 72년도에 해군 159기. 예, 그 동생분. 예, 진해 앞바다에서 예. 해군 159기는 유명해요. 왜냐하면 159명이 해군 훈련병이 훈련하다가 수몰된 거예요. 159기인데 159명 정확하게. 그 동생이 거기서 그 바다에서 빠져갖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3, 4일 만에 끄집어 오는데 예. 이 심정은 지금도 옆에서 자기 동생 그 죽은 소식을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생태 같은 애들 250명, 304명이 죽음으로 이를 때 이 나라의 명은 다 했다고. 이 권력의 저들의 이 철면피 같은 권력은 다 했다. 그거를 이미 그때 4.16 4월 16일 참사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 저하고 술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두고 봐라 이 정권은 오래 못 간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건 객관적 예측이다. 이놈들이 이게 진짜 그 비명 객사를 해야지 이게 그 제대로 된 거지. 말하면 뭐합니까? 말하면 뭐예요, 인간 같지 진짜. 않은 것들 진짜. 근데 역사를 금자탑. 보면 우린 금자탑이라고 불러줘야 돼 이제. 죄가가 쌓이면 꼭 그에 응당하는 보험을 받죠. 예. 그 죽음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묻혀지는 게 역사라는 게 참 신기한 면이 있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일례를 다 대지 못하겠지만 그런 게 쌓이고 다 보면 그 왕조든 그 국가든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다 그 죄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빅토르 위고 작품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쪽으로 힘이 몰렸을 때 이제 그 중세 때는 전쟁을 통해서 힘이 몰리잖아요. 몰렸는데 다시 역사는 아주 기적적으로 예기치 않게 균형을 잡아가요. 예. 그때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표현을 해. 자식을 잃은 엄마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우주를 움직였다. 세상에 기울어져가는 균형을 바로잡아서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심정 한 명도 아니고 250명, 304명. 그러니까. 그리고 박정희한테 이 억울하게 죽어간 인혁당. 이 부모들이 얼마나 피 끓고 울었겠어요. 그게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있었던 그 수많은 인권 유린, 뭐, 그러니까. 고문, 뭐, 죽음, 의문사,
그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빨갱이 집안으로 낙인 찍히고. 그러면 최승호 작품 그 자백 보면 예. 이철 그 일본인 간첩 예. 어머니 그 아버지가 53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6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자기 나이 53세 될 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감옥 가자마자 이제 쓰러지니까 또 56세인가 57세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한 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피울음을 울면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냥 서울대로 유학 간 자식이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몰려갖고 간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동등한데 네. 그 억울한 죽음으로 따지면 그건 정말 아유, 연산군과 장록수로 갑시다. 좀 웃으면서 가야지 그래도. 네. 본인이 다 주도하셔놓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현실은 현실이고 그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려면 또 역사를 봐야 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 연산군하고 광해군 얘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옛날 조선시대 얘기를 막 하게 될지 몰랐는데 스캔들도 스캔들인데 그 스캔들 속에 있는 이 무능했던 폭군과 혼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모순과 위험성이 어떻게 또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혜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갖고 왔고요. 연산군 얘기는 사실 장록수 얘기가 유명해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도 장록수는 많이 다뤄졌고 뭐 전형적인 스토리잖아요. 사실은 그 뭐 아무 좀 유명하지 않았던 애가 이제 눈에 띄어서 이제 권세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권력을 농단하다가 이제 처형 당했다 뭐 이런 스토리죠. 예. 근데 그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장록수보다 연산군 얘기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그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세종이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문종이 일찍 죽으니까 단종이 왕이 됐었을 때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싶어서 예. 단종을 죽이고 이때 그 유명한 신하 김종서 같은 사람들을 도끼로 쳐 죽이면서 권력을 잡잖아요. 예. 이때 이제 한명회 같은 애들이 이제 막 또 이제 막 그 아, 이게 영화 관상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이구나. 네네네. 아. 그게 예. 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아주 비정상적인 사건이 난 거죠. 왜냐하면 세종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또 그다음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와서 왕이 되고 싶은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아무 명분이 없는 사람이 막 한명회 같은 어디 진짜 이 뭐냐 제대로 과거를 합격하지도 않은 비선 실세들을 모아다가 음모를 세워서 김종서를 만나자고 해놓고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영수회담 같은 거 한 건데 현장 자리에서 이 글을 봐주소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거든요. 예. 편지를 보고 있는데 뒤에 수행원이 이 옥기 사이에다가 철퇴를 갖고서 그걸로 머리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반칙으로 김종서를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 살생부를 만들어서 소집령을 내리니까 신하들이 뭔 일인가 해서 막 뛰어들어오는데 이제 문을 두 개의 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명회가. 네, 한명회가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서 살생부에 걸린 사람들은 이쪽 문에 들어가서 수백 명이 다 죽잖아요. 그게 지금 봐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렇죠. 정우성.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 세조 정권이라는 게 아주 비정상적이었고 세조한테 뭐가 생기냐 공신들이 생기는 거죠. 네. 공신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참 하늘이 버렸다는 말이 저는 앞에 도사님 얘기 잘했다고 한 게 세조가 애를 못 낳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종이 갑자기 왕이 되거든요. 근데 성종은 되게 현군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세조가 죽고 나니까 세조 때 공신들이 이제 전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우리가 훈구 대신이라고 하는데 막 전횡을 부리니까 이제 걔네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성종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살인파들을 막 데리고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그 조선왕조 세워질 때 정두정과와 함께 참여하지 않고 정몽주의 뜻을 따라서 조선왕조에 안 참여했던 사람들. 예. 걔네들이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개혁 정치를 펼치면서 잘 컨트롤을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성종의 별명이 낮엔 요순 밤엔 걸주예요. 이게 이제 딱 변호사님 놀기를 좋아했다. 이게 약간 고사인데 요수는 이제 중국의 전설적인 훌륭한 왕이고 걸주는 이제 하나라랑 어디냐 그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할 때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과 최악의 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요순이고 밤엔 걸주란 말은 낮엔 정말 열심히 국정을 운영하고 밤엔 열심히 놀았다는 얘기예요. 약간 꽈는 나하고 좀 비슷하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니 그다 걸주 봉주 비슷하잖아. 이게.
대박이다. 이게 정말 욕인데 사실 걸치는 거기다 어떻게 봉주를.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다 열심히 하다가 일찍 죽어요. 근데 나는 또 오래 살잖아. 이게 좀 다르죠. 네, 좀 다르죠. 그래서 일찍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뭐였냐면, 이제 너무 밤에 바람 피고 놀러 다니니까, 근데 이 아내가 패비윤 씨인데, 예. 좀 어쨌든 좀 근대적 여성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걸 못 참아요. 원래는 이때 왕이 이러면 그냥 에휴,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막 대들고 따지고 하다가 어느 날 용안에 이제 기스를 내요. 그러니까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려. 얼굴을 긁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폐비가 되고 결국은 이제 사약을 맞고 죽어요. 연산군 내 엄마죠. 그게 연산군의 엄마예요. 네. 연산군은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의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몰랐죠. 네. 한국에서는 아는 것처럼 나오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네네네. 근데 그건 하여튼 완전히 해결되는 논쟁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얘가 폭궁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배경을 보면 일단 출생의 비밀을 하나 장착하고 있고 이제 나라는 소위 말하는 그 이 훈구 대신과 훈구 대신의 후예들과 살인파 개혁파들이 이제 양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가 이제 폭정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 뭐 나쁜 짓 한 거 너무 많은데요. 사냥 좋아했고요. 사냥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도성 앞에 40리를 다 사냥터로 만들어 버렸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성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성 담벼락에 의지해서 이렇게 집을 쌓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사냥터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진짜 최악의 네. 임금이죠. 네. 그리고 흥청망청이란 말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사실 연산군 때문에 나온 생겼다는 말인데 거죠. 예. 네. 성균 그래요? 흥청만 예. 망청? 예. 네네. 예. 성균관을 없애고 성균관을 흥청으로 바꿔요. 그래서 흥청이 뭐 하는 데냐? 전국의 아리따운 여성들을 여자들. 네, 다 데려와서 예. 이제 뽑아서 자기랑 노는. 흥청망청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흥청에 이제 거기서 주로 그 저기 열심히 일하는 애가 채용사고 그죠? 그런 거죠. 아니 흥한 무슨 그 관청할 때 그 청자인가? 흥한 흥청 그렇죠. 맞아요. 흥이 나서 노는데 예. 흥청. 요즘으로 얘기하면 클럽, 라운지. 할렘이지 할렘. 여기서 이제 크게 뜬 게 바로 장녹수. 예. 왜냐하면 장녹수가 신분상 절대 연상군을 못 만나거든요. 네. 예. 근데 전국에 있는 여자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예쁘고 아주 재기발랄하고 하니까 이제 여차여차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아 계속하세요. 장녹수가 여기서 그냥 딱 나타나서 어우동쇼로 해버린 거지. 그 어우동 쇼를 한 거야 진짜. 근데 그 어우동은 예. 저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과 바람폈던 기생 예. 어우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어우동 쇼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우동 쇼가 서양 유럽이나 미국으로 따지면 스트립 쇼. 아 그런 거 어우동 쇼라고 그런 거예요? 아 좀 야시시한 쇼다 이거지. 그건 어우동쇼를 몰라 진짜로? 아 진짜로 몰라서 그러죠. 예. 사람들이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어우동쇼. 알겠습니다. 꼭 게시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사냥하고 세상에 성균관을 갖다 흥청으로 바꿔서 노니 너무 나라 개판이니까 이제 흥청망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나왔고요. 그 신하들이 이제 간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막 하니까 어떻게 하냐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패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을 줘요. 예. 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신하들이 막 간언을 하니까 예. 이제 패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걸어줘요. 그게 이제 신원패라는 패인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함부로 그러니까 말 함부로 조심해라. 말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말하세요. 네. 라고 신하들한테 선물로 패를 걸어준 거예요. 아. 자기한테 간언하지 말라고. 신언패 예. 신중하게 말해라. 신중하게 말하라.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거지.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호성. 예. 예? 예. 정호성한테 자료 놓고 가면은 좀 신중하게 보고 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네. 그럼요. 장관 직접 그 대면 보고 안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난 그 대면 보고 얘기할 때, 예. 대면 보고 왜 안 받으시냐고. 네. 그랬더니 장관도 옆에 앉았는데 요처럼 IT가 발달됐고 전화도 있고 SNS 다 있는데 장관도 쓱 보면서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슨 이제 마귀 얼굴 같아 어떨 때 보면. 그 앉아가지고 장관하는 놈들이 또 함께 웃는 거 봐봐. 함께 그 웃고. 화상들 그 자식들 그래 정말. 그놈들이 이 부역자들이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언제나 악이 있으면 그 붙은 덩어리들이 걔네들이 그 악을 더 고착화시키고 걔들은 권력과 금권
금력 이 두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허수아비 하나를 내세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청와대가 저렇게 해서 난장판이 되니까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나라가 그렇죠. 안 돌아가는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장관만 하더라도 언론 눈치를 봐야 되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데 이 공공기관 국영기업 사장 이런 애들 완전 살판 났다는 거야 지금. 와서 누가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네. 감사기관이. 그게 이제 또 완전히 그 감독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최대한 빼먹자. 그놈들이 무슨 뭐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놈들이야. 뭐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는 놈들이야. 거기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내 맘대로 못했던 거 마음껏. 마음껏. 아이고 또 인간들이 질이 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저기 하이원에 간 그 하이원 어딥니까? 거기 그 이 카지노. 예, 정선. 예, 거기 간 그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거야 지금. 그럼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어디 그 한손에 간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장관 같은 건 좀 뭐 책임 총리네 어쩌네 하면서 바꿀 수 있다 쳐도 그쵸. 누가 거기까지 인사를 하겠어. 임명직이고. 그러니까 야, 그런 걸 완전 노다지거든. 그러니까 완전 살판 났다고 지금 그런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 단체장하고 공공기관 단체장하고 감사하고 짜고 처먹겠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 나라가 그냥 뼛속에 이 진짜 골병이 드는 골병이. 정말 큰일 났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공기업들 다 그렇고 뭐 방송국 같은 것도 하다못해 마찬가지지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MBC나 KBS의 간부를 누구 시키냐 이런 것들도 다 청와대에서 오다 때려가지고 시켰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들 다 임명하면서 지금은 이제 매관 매직 할 때지. 백한 매직. 야, 시즌 이유로 따지면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 지금. 또 거기 앉으신 분들이 그런 스타일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아니 그럼 산에서 승진의 칼자를 쥐고 그럼, 있잖아요. 그럼. 근데 그 전에 승진을 제대로 시키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제 없어진 거야 그게. 아니 뭐 제대로 되는지 봤다기보다도 지가 꽂아야 되니까 얘네 마음대로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살판이 난 거야 애들은. 십상시 눈치 안 봐도 되고. 진짜 국가가 멈춰버렸다. 큰일 났다니까. 큰일이다 이거 진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요? 그 원전 마피아. 이네들 원전에 지금 계속 그 뭡니까? 장비들 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싼 거 넣고 돈 빼쳐먹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네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원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무슨 왕 때 훌륭했는데 그 다음 왕 가면 갑자기 나라가 막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공부를 하면서도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근데 살아있는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럼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잘못 뽑아버리면 그냥 김대중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왕이 어리버리하고 지도 윗대가리도 빼쳐먹으려고 하니까 니만 빼쳐먹냐 우리도 빼쳐먹어야지. 그러면서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명박 시절이야? 박근혜 시절로 왔더니 니들이 빼쳐먹어 우리도 빼쳐먹어가 아니라 이런 바보 밑에서 다 빼쳐먹는 거야. 우리 세금을 갖고.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게 큰일인데.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 그리고 이 망한 나라를 또 제대로 다 만들어 놓고 빚도 좀 많이 갚어. 그 다음 또 정권 바뀌면은 이 썩은 놈들이 들어가고 또 뺏쳐먹어. 서울시를 보면 알잖아요. 그 이 현실을 얘기하면 역사 얘기하기가 싫어. 역사 얘기보다 현실이 더 재밌어. 아유, 참. 신원 뭐요? 신원패. 신원패.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이제 민심이 그러니까 반역까지는 아니고 막 이렇게 들끓으면서 사람들이 밤마다 이제 벽서와 괴서를 붙이기 시작해요. 대자보 붙이는 거지 그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문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 언문으로 쓰니까. 써요. 네, 한글로 쓰니까. 네, 한글로 쓰죠. 그래서 아침에 딱 가보면 막 벽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 하면 막 이렇게 막 벽보, 무슨 SNS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산군이 뭘 하게 되냐? 우리 역사 최초로 한글 사용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대자보 쓰니까 네, 한글로 못 쓰게. 언문 사용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 언어를 탄압했던 사람은 일본이 아니라 연산군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만든 정말 위대한 인류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언어를 손자 때 와가지고
이걸 못 쓰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명박이 때부터 왜 복면 시위 금지법, 뭐 인터넷 실명제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글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글을 못 쓰게 하니까 뇌를 단일화시키겠다면서 교과서 국정원. 네. 그러니까요. 글을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 네? 그죠. 쓰는 뇌를 이제 세뇌시키려고. 그렇죠. 세뇌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두 차례 사실은 큰 사화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핵심만 얘기한다면 뭐냐면 이 살인파들을 제거시키는 작전으로 다 끝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여러 가지 여타에서 연산군 입장을 배려해 주더라도 결국은 이 권례에서 그래도 바른 소리하고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던 것이 살인파였었는데 그 살인파들을 무려 두 차례나 이제 대거 축출하는 한 번에 한 7, 80명씩 죽여버리고 2, 300명씩 귀향을 보내버리는 굉장히 큰 사건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 보면 지금의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그건 똑같은 거죠. 유신이요? 유신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을 감옥 보내고 막기 위해서 이것을 다 그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인 거 아니야. 예. 뭐 일제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내용이 디테일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는데 여하간 결론적으로 살인파가 유신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네. 아니, 무슨 얘기예요? 남기 전 얘기인데. 참나. 하여튼 이 도사님은 친해질수록 사람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히고 아니 막 그게 아니라 유신을 모르는 게 이해가 돼요? 그걸 제가 왜 몰라요? 아나 참나. 알았어? 김유신도 알고 메이지 유신도 알고 그러니까. 다 시월 유신도 알고. 시월 지금 유신도 누구를 이렇게 가리켜서 지금 유신고등학교도 알고. 도사님 말년에 얼마나 이렇게 지적으로 풍성하게. 그러니까. 내가 폭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급할 때 있으면 저한테 몰래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야 그때 그거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따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디 가서 다 써먹으세요. 그 훌륭한 자세지. 아니 그 저는 아무 이렇게 다 해주는데 이럴 때 와서 공적으로 하기 시습지면 부력이 여러. 불체하문이란 말도 있어. 불체하문. 그 뭐예요?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 그런 거 부끄러워하진 않아 진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불체하문. 우리 2살짜리 애한테도 물어봐. 얘 그거 뭐였었지? 공자님 말씀하신 군자의 도라니까. 근데 군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좀 그래. 그쵸. 군자라는. 예, 가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연산군 얘기는 좀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산군 때에 쉽게 말하면 훈구파, 그러니까 네. 공신들의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각했었고요. 이게 어찌됐건 연산군에 의해서 살인파들이 많이 제거가 되긴 했지만 아주 냉정히 따지면 그 당시 살인파가 그렇다고 해서 세종을 모시거나 성종을 모셨던 뛰어났던 신하들도 아니에요. 그냥 명분에 집착하고 예.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좋은 방향성만을 제시할 뿐이지 이때 그렇게 기억나는 뛰어난 정치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 조선 중기 연산군 때가 사건의 극적인 스토리 대비 굉장히 좀 내용이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은 반정이 일어났었을 때도 이게 뭐냐면 막판에 가면 연산군이 저기 그거거든요. 이게 변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일반 예쁜 처녀들을 건들다가 이게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예. 유부녀들을 건드려요. 근데 그 유부녀가 그냥 일반 유부녀가 아니라 고관 대작들의 유부녀, 병조판서 박원종의 뭐 아내, 뭐 영희 좌이정 성희안의 아내 이런 여자들을 건드려요. 성 도착증으로 전환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아내나 여동생이 겁탈당한 병조판서, 이조판서들이 연합을 해서 일으킨 게 중종반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산군이 쫓겨났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스캔들이 하나 있고요. 예.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장록수에게 유명은 하지만 장록수는 그냥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이렇게 폭정을 할 적에 거기에 빌붙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많은 이제 뭐 이렇게 매간매직하고 권세를 착취하고 이랬던 모습들이고요. 근데 이것도 좀 똑같은 게 뭐냐면 연산군이 그렇게 잘 웃질 않았나 봐요. 예. 근데 장록수가 웃기면 그렇게 해맑게 애기처럼 웃었다고. 예. 그 참 이상해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좀 이상한 일화로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민중과 국민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 지도자들은 좀 약간 정상이 아닌 측면들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정상이면 국민들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그 선정을 하고 이러잖아요. 아 지금 역사상 진짜 금자탑이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처럼 이상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책임감이라도 있으면 놀다가도 가끔씩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일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연산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상한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정신으로 한 일이 있거든 연산군도. 그것도 지 생각으로 연산군은 그쵸. 누구한테 물어봐서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연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좀 그러면 있는데.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옹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친박들 청와대 인사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박사모들 이건 뭐하는 사람들이 글쎄 진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총탄에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서 박근혜가 이렇게 불쌍하면 연산군도 진짜 불쌍한 놈이지. 그쵸. 그 어릴 때 어머니가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사약을 당하고. 아버지 바람 핀다고 그 잠깐 한번 그렇게 손톱으로 긁었다고 그렇게 작사를 내버렸는데 연산군을 동정해야지 똑같이. 그래도 어쨌든 이제 연상군 스캔들은 끝나는 건가요? 네. 예. 그럼 광고 듣고 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죠. 네. 예. 단박에 한국사 이번에 경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예스24의 예.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서점에 이제 그 올해의 책 후보로. 아, 후보? 네. 올해 책 몇 권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꽤 많은데요. 올해의 책은 한 권을 선정하는데, 아, 이제 그 분야별로 많고, 또 있잖아요. 분야별로 한 10권 정도 선정하는데, 예. 그래도 아무튼 사실은 한 달에 한 주에 200권 나오거든요, 책이요. 실제로. 어마어마하네. 네네. 후보군이 몇 건 됐다고요? 우리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 10대권 정도. 10대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야 돼. 지금 요즘처럼 이 촛불 국면에 있어서 이거 오랫동안 쭉 가야 되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계속 가야 돼요.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 페스티벌이야. 매주 토요일만 되면. 영화를 안 봐도 되고 그러나 꼭 봐야 될 게 뭐냐? 뭐예요? 단박에 한국사. 단박의 한국사. 이건 역사를 알아야지만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프로젝트가 좋은 게 이 단방에 한국사 나와서 그 4대 서점에 다 오늘의 책 뭐 그 편집 주간들 선택하는 것도 되고요. 예. 또 이렇게 또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어찌됐건 힘든 때 그래도 의미 있는 행보를 해나간다라는 보람을. 그러면 단박의 한국사는 진짜 의미 있는 책이에요. 그 중국 그럼요. 인민해방군 군가 정일성 선생. 정일성 선생의 생가도 우리가 이번에 빙등자서 방문하거든요. 선물도 있어요. 정일성 일대기 책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예. 오. 그 정기가 그럼요. 있지. 예, 그런 게 있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 좋다. 아, 다 줘요. 막 닥치는 대로 줘. 지금 영화 쏜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정봉주를 칭송하기 시작했어. 빨리 사면 복권 되라. 뭔가 하게. 칭송. 아, 정말. 아, 나는 근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집에서 네. 이게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확 와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면 복권이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 정봉주를 벤치마킹 못 해갖고 막 발광하던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쭉쭉 올라가거든. 네. 여러 명이. 그런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우울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 자다 푹 일어나 새벽 1-2시쯤에 가서 당신 또 왜 그래? 그럼 내가 칭송하라. 그럼 정봉주. 그럼 내 우울증이 좀 사라져. 진짜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우리 애들도 칭송을 배웠잖아요. 말들 때서부터. 자 가시죠. 칭송 그만하고. 그리고 지금 되게 뭐 화려한 언론인으로 또 지금 완전히.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단박에 한국사 많이 사보시라 얘기하고. 네, 그렇죠. 자, 광해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재밌어요. 이제 사실은 광해군과 관련된 거는 개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 이제 개똥이를 이제 한자로 쓰면 개시라고 부를 개시 수밖에 없거든요. 김상공. 왜 계시라 그래요? 개시예요. 가이. 아, 예. 개할 때 개시 김상공인데 옛날에도 그 드라마 봐도 꼭 개시 김상공이라고 나오고 그랬는데 시가 똥시자는 아니에요? 똥시자가 있나?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찾아봤는데 예. 네. 한자로가 안 나와요? 네. 한자를 어떻게 쓰는 건지가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개시 김상공이라고만 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저런 경우는 그냥 다 개똥이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놔야 그렇죠. 되니까 적을 때만. 개시라고만 쓰는 거예요. 아. 실록에 쓸 때는 개똥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딱 추정해 보건데 한자가 없으면 이거예요. 네. 개똥이를 조금 높인 말로 개씨라고 부른 거야. 개씨. 개씨아씨. 그러니까 그거를 개씨아씨인데 씨를 못 쓰니까 개씨. 응?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에 호가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말 김용민, 공갈 정청래, 그 다음에 추호 김종인, 하야 박근혜, 개씨 김상공. 그 이제 근데 이름이 개똥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신분이 천하다는 얘기예요. 네. 아 이름이 개똥이에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그 오, 얘기했잖아요. 닉네임이 아니고? 김개똥이고 그가 나중에 상동까지 올라갔다 그 얘기인 거죠. 야, 참 이게 무식한 게 이럴 땐 참 그 편리해. 옛날에는 여자들을 평민들 같은 경우 이름을 안 지어주고 그냥 어릴 때부터 애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예. 크면은 그냥 뭐 무슨 댁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똥이라고 불렀다는 거는 진짜로 진짜 그냥 개똥처럼 굴르고 있었다는 거지 바닥에서.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친근감이 있는 게 우리 집사람 대학 때 내가 만났잖아요. 예. 그때 내 별명이 개똥이에요. 왜?
여자만 보면 쫓아간다 그래갖고 똥개가 아니고 개똥이야. 똥개라 부르는데 똥개라 부르기엔 너무 직설적이니까 개똥이라고 부르는 거야. 통하네. 그래갖고 내가 아우 너무 웃긴다. 내가 이제 감옥 갔다 와서 만났잖아요. 친구들 4명이 그 서울여대 다니는 3명 또 한 명은 이제 다른 데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가 태능에 돼지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예. 돼지갈비 사준다 그러면은 4명이 쫙 와. 나와요. 그럼 이제 처음 왔고 뭐 아저씨 그러면서 쫓아다니다가 술들이 채잖아요. 그러면 개떡이 아저씨.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친근감이 있어요. 시계가 아니고 시계구만 시계. 시계. 예, 시계. 나 미치겠다 진짜. 어우. 그래서 시진이라고 그랬구나. 진짜 개똥이라고. 진짜. 가만히 가만히 보면 킬러세요. 거의 뭐 이렇게 도사 옆에 내가 팔이야 그럼? 나 어렸을 때 F킬러 그래서 뭔가 봤더니 플라이 킬러야. 예, 파리 잡는 거. 예. 아 그런 거야. 그러면 F킬러지 그렇구나. F킬러. 플라이 킬러. 그런 거 약제목 이런 거 보면 재밌는 거 많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예. 말인데. 아 몰랐네. 아무튼 개똥이가 그렇게 갈지 몰랐고요. 예. 그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연산군에 비해서 광해군은 이미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폭군, 광해군은 좀 안타깝게 쫓겨난 왕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저도 사실은 광해군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또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건 맞아요. 아버지가 아무 노력도 안 할 때 함경도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전선을 수습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품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도 초기에는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이항복하고 이덕형은 그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예. 그런 분들을 등용했는데 이분들이 뭐 남인 서인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당파를 가리지 않고 다 등용됐고요.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센 건 대동법이라고 이제 세금을 걷는 제도를 바꿔서 세금을 다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내게 하면서 일반 이제 그 농민들의 세금을 좀 이렇게 많이 줄여주고 이런 좀 개혁 입법도 되게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허준을 계속 후원을 해서 동의보감을 또 편찬하게도 되고요. 이 동의보감은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허준이 막 사람 살리고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요 동의보감이 위대한 게 의서의 수준도 높지만 단방 처방이라고 그러니까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동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을 예. 단방 한 종으로 이렇게 끓여서 마시면 이렇게 몸을 나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민중의학을 예. 학문화시킨 거네. 네. 그러니까 종합적인 한 의학으로도 위대하지만 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단방 처방률을 많이 만든 효과는 떨어지지만 돈 안 들이고 집 앞에 풀떼기 뜯어다가 이렇게 우려서 먹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낫는 그걸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그래서 그 허준은 의술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동의보감을 썼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좀 기억할 필요 있고요. 이항복은 그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제 오성이잖아요. 오성. 네. 이분은 이제 병조판서를 오랫동안 역임했고 오성과 한음할 때 오성. 네. 국방 전문가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이덕형은 임진왜란 초기에 이 대동강에서 겐소라는 일본 장군과 단판을 벌일 정도로 일본 전문가로서의 좀 역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이렇게 거국내각 같이 이렇게 좀 국가를 운영을 잘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것도 좀 가족사가 연결이 되긴 하지만 예. 아버지 선조가 예. 광해군 싫어하죠. 광해군을 싫어하고 뭐라더나 그 나중에 뒤늦게 얻은 중전의 자식이었던 영창대군을 굉장히 좀 예. 이렇게 이뻐하는. 그래서 사실은 광해군이 이게 중전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되기 좀 힘든 처지인데 아직은 영창대군이 너무 어렵고 특히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북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광해군을 옹호했기 때문에 사실 광해군이 왕이 됐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광해군이 북인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해군이 북인에게만 정권을 몰아주는 그러면서 북인의 또 독점 측근 정치 폐해가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측근 정치는 이렇게 문고리 걸리는 게 문제야 이게. 저 북인은 이제 이정현 급이죠. 맞다. 아주 그 천박한. 예, 이정현, 조원진, 뭐 이장우, 김태흠 이런 류들이 이제 딱 그러네 이거. 왜냐면 북인이 이게 붕당이니까 네. 딱 새누리당이네.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최변이 잘 지적했는데 우리는 권력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충성심 많은 사람들로 이 호가호위하면서 쌓이면서 부패할 때 가장
가장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소년급제나 혹은 본인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 아래 사람들 끌어올렸을 때 이게 마지막까지 순장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데 서울대 출신의 무슨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신 이런 사람들은요. 갈 때 되면 다 나가요. 갈 데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거보다도 이상하게 그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맹목적적인 충성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희한하네. 예.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이종인이가 그 얘기를 키워줬으니까. 하잖아요. 네. 나를 인정해준 가장 높게 인정해준 사람이다. 아니,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뭐 약간 바보 같아요. 말투도 그래가지고. 바보 같진 않고요. 바보죠. 아이, 참.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잘못 가게 하는 심각한 폐해예요. 그러네. 네. 근데 일단 그 북인에는 2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인홍하고 이이첨인데요. 일단 정인홍은 제가 새누리당에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은 북인의 영수였던 위대한 사상가 퇴계 이황의 친구였던 조식의 후계자예요. 예, 남명 조식 선생의 남명조식. 후계자. 너무 정인홍도 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문제 뭐냐? 너무 이 사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호메인이 같다고 그랬어요. 호메인이. 예. 그러니까 너무 원리적이고 원리 원칙. 너무 원리 원칙이고 또 너무 자기 붕당이 이상만 쫓고 그러니까 너무 강직만한 네. 현실 정치의 어떤 유연함도 모르고 그리고 화합의 과정을 모르고 그냥 막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회퇴변척이라고 이 당시에 이제 이 회퇴변척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명했던 유학자 이연적과 회제의 호가 그리고 퇴계 이황 2명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격하를 막 시키는 운동을 해요. 회제하고 퇴계를 격화시키는 운동. 네. 그래서 회퇴. 그게 회퇴변척이에요. 네네. 근데 이 광해군 때 이 뭐라 하더라 이때 이제 지금도 저기 성균관대학교 앞에 성균관 가면 문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자 예, 배하라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위대한 성현과 모르는 게 뭐 있나 이 인간은. 그러니까요. 문명 오인 이건 유명한 거예요? 아니, 문묘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예, 그런 걸 여기 눈빛이 도와줘 이런 눈빛으로. 문을 숭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신을 믿지만 예. 유교는 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훌륭한 선배들을 성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배알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문묘 5인으로 김규행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 5명을 올렸는데 그 5명 중에서 이연적과 이황이 싫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쪽 사람들이 이게 서인 남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은 학문적으로 왜 이 사람들을 올려주고 조식을 뺐냐라고 예. 따지는 거지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북인이 남인과 서인을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는 그런 거지 뭐.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상을 이해는 하지만 자기는 소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상황은 소신이 아니라 어. 정치 혼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나쁜 거죠. 네. 그리고 정인홍이 믿었고 결국은 광해군의 이인자가 누가 되냐? 이이첨인데 이 이이첨이 권신. 사실 옛날 말로 권간이라고 그래요. 권간. 이게 뭐냐? 권세를 갖고 있는 간신. 권간 이이첨인데 이이첨이 쉽게 말하면 이 정인홍의 행동대장이거든요. 얘는 또 조식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 구조가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서인과 남인들이 이 뭐냐 이거. 왜 광해군이 제일 처음에 합리적으로 하다가 이런 애들하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 모양을 만드냐. 예. 이런 식의 비판을 받기 시작을 하는 예.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왕이 되기 좀 힘들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한테도 신임을 못 받았고 아버지가 아꼈던 중전마마 법적 엄마도 살아있고 예. 아버지가 아꼈던 아들도 살아있고. 아들도 살아있으니까 내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렇죠. 라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무고도 막 들어오면 함부로 수사해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리고 계속 조사하고 막 이런 어떤 좀 뭐라지 이게 좀 폭력을 많이 저지르는데 선조가 그 임진왜란 때 도망갔던 예, 그 선조. 예, 예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예, 그때 이제- 그리고 그 또 임기 기간도 엄청 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가 해먹을 거 다 해먹으면서 중간에 뻑하면 양회한다고 그러고 떠보고서 아, 그 짓만 아들을. 하고 네. 예, 아들 떠보고 신아들 떠보고 그 조선 역사를 연구한 학자분들이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그러면 선조를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또 저기 누구예요? 도울 선생은 예. 선조와 이명박을 비교하잖아요. 예. 집권하자마자 예. 임진왜란이 나갔고 그 평양 뭐 개성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 평양에서 또 도망갈 땐 돌팔매질을 맞잖아. 예. 근데 그 개성을 떠날 때
식소라고 이렇게 해서 한 20명도 안 갔대잖아요. 야반도주 하느라고. 한양을 떠날 때. 네, 그러니까 네. 집권 초반에 그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와 집권 초반에 촛불 시위를 맞이한 이명박이나. 그 소고기 촛불 시위 이명박 똑같고 임기 내내 백성과 국민을 의심만 했다는 거예요. 그 둘을 똑같은 인물로 비교하더라고. 근데 얘는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나쁜 짓도 오래 많이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명박처럼 오면 5년 만이라도 했으면 그냥. 딱딱 끝나니까. 근데 일단 뭐 사실 작은 거 다 빼고 큰 사건 중에 유명한 게 김직지 영모 사건이에요. 이게 광해군 집권한 지 4년밖에 안 된 해거든요. 예. 이때 그러니까 진릉군을 국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왕자를, 그러니까 그 왕가의 어떤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무고가 들어와요. 네.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찾는다고 서인과 남인의 아주 높은 고위 관료들까지 수사를 하고 고문을 하고 막 잘라버려요. 그 당시 뭐 홍서봉, 정경재, 장유, 서성 같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쫓겨나요.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그냥 북인이 권력을 잡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은 밝혀지지 못했지만 이 사건이 사실 기획된 거 아니냐. 아, 자작극.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광해군은 몰랐다고 치더라도 광해군의 그런 예민한 심성을 아는 북인들이 기획을 해서 아예 서인과 남인을 날려버리는 기획은 아니에요. 이런 추론까지 막 하죠. 정치 공작이네, 정치 정치 공작. 공작이요. 정치 공작. 네, 그런 의미로 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다음에 일어나요. 이게 이제 개추곡사로 유명한데 은상 살해 사건인데 이게 광해군 5년 차인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여강 근처에 박응서, 박치의, 서양갑, 심우영, 허홍인, 김평손, 김경손 등 한 7명이 친하게 지냈어요. 이 이름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이 7명이 어떤 애들이냐? 다 서얼들이에요. 서얼들. 서자들. 그러니까 서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 관료가 못 되잖아요. 예.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지내는데 얘네들이 하도 똑똑하니까. 아, 똑똑한 애들이야 또. 예.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있죠. 허균. 예. 허균이 또 굉장히 그 광해군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화 광해에서 그 끝까지 옆에서 모시는 그 유승용이 또 허균 역이기도 하고 허균이 얘네가 되게 똘똘하니까 이렇게 막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허균이 능지처참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걸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되는데 얘네들이 원래 사건은 간단합니다. 문경세제 근처에 놀다가 문경세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은을 관리하는 상인들. 예. 그러니까 돈을 뜯으려고 은상을 공격을 해요. 누가 얘들이요? 얘네들이요. 서울들이. 서울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출세할 길은 없고 예. 똑똑한데 답답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건만으로 보면 그냥 서울 7명이 개인의 일탈 진짜. 네, 은상살해 사건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옥사로 퍼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갑자기 이 내용이 임목대비와 그러니까 임목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영창대군을 옹립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선조가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던 네. 자기의 중전의 자식을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영모의 무고가 여기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결국에 이제 돈이니까 저 돈 어디다 쓰려고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됐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결국은 광해군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번에 영창대군. 광해군이 계속 평생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찝찝한. 그리고 임목대비가 진짜 나쁜 게 이 임목대비가 젊은 여자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광해군을 냉대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법적 엄마니까 중전이니까 법적 엄마니까 매일 문화 인사 드려가면 단 한 번도 웃는 미소가 없고 매번 쌀쌀한 모습을 그렇게 대한 걸로 유명해요. 그게 나이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가면 막 갈구는 거지. 아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 오셨네? 뭐 이러면서 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왕이 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뇌관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대거 이제 뭐 김재남, 이정구, 김상용, 서성, 한중겸, 신음, 황신, 최기남 등등이 막 유배가 되고 당시 영창대군이 8살이었거든요. 예. 얘를 유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은퇴했던 신하였었던 이항복, 이덕형,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곽지우까지 예.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하죠. 근데 결국은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을 시키고 인천 근처의 교동으로 유배를 예. 보낸 다음에 서인이라는 거는 동인서인 그 서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이 일반 양민 뭐 예, 이렇게. 서민으로 강등시켰다는 거지. 그지?
깨알같이 지도를 해주시는. 그래서 강화 부사 정항이 이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야사로는 유명해요. 그 이렇게 초가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네, 불로 그렇죠. 이렇게 쪄 죽인 걸로. 아, 영창대군을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네네. 근데 그 8살 때. 네. 네. 그러니까 유배 가서는 좀 더 늦게 죽였겠죠. 근데 하여튼 그 쪄 죽인 건 야사여서 정사의 기록은 안 나오고 예. 죽여요. 그리고 자기의 법적인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오늘날 덕수궁인 서궁에 유폐를 시켜버려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옛날에 여자들은 남자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외출이 안 된대요. 예. 그게 왕비도 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오늘 마실 가자고 어머니를 데리고 덕수궁에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시 예법상 이 여자는 나와. 여기 있어야 돼요. 네. 아, 살아있는 좀 큰 감옥에 넣은 거네. 덕수궁이 크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폐를 시키고 나중에 서인으로 이제 내쳐버려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예. 네, 어머니한테 그랬으니까. 네. 폐모 살제라고 어머니를 서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동생을 죽였다. 엄청난 명분을 준 거죠. 예. 절대 하면 않는 행동을. 그래서 이런 식의 역모들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원한과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서인과 남인들은 자연스럽게 반역을 꿈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안 좋은 건 뭐냐. 이분이 또 궁궐 복원 사업으로 엄청 벌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임진왜란 때 많은 게 타 바쁘다니까. 들어가긴 했지만 적당히 하셨어야 되는데 종묘를 중건하고 창덕궁을 중건한 것까지 좋아요. 근데 창경궁도 중건하려고 하고 돈이문 안에 있는 경덕궁 오늘날 경희궁도 네. 중건하려고 하고 인왕산 부근에 왕기가 흐른다고 하니까 인경궁이라 또 궁을 지으려고 하고 북학이라고 학교가 있었던 자리에다가는 자수궁을 지으려고 하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확실히 이분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아니냐면 경복궁을 지으려고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정궁이 경복궁이라 그거부터 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 원고 이렇게 우리 자료에 안 썼는데 밤에 혼자 많이 나가고 밤에 몰래 사람한테 활로 쏴서 사람 맞추기도 하고요. 이상한 기행들 되게 많이 했어요. 또라이가 새끼가. 이미 햇도가 갔네, 이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경복궁에 지네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이제 지를 거기서부터 이제 박대하고. 미워하고 선조가? 괴롭히고 한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경복궁 다시 만들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나고 하니까 화살로 쏴가지고 누구나 하나 맞추고 아버지 죽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쾌감도 그럴 수 느끼고 이런 거 있겠네.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개시 같은 거 아까 나중 개똥인데 이것도 왕하고 딱 직접 만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사의 독특한 스캔들은 원인이 있고 지금 박근혜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권력자의 정신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를 제가 이제야 막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옛날 이런 거 보면 이건 역사의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맨날 이렇게 그냥 넘겼거든요. 예. 근데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본질이에요. 그게 이제 20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데 연구를 하면서 유럽의 이제 파시스트들이 나타나고 네. 그게 이제 우파 파퓰리즘, 좌파 파퓰리즘 이런 게 이제 막 같이 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히틀러까지 나왔고 그리고 유럽이 오늘날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 할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맞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렇죠. 대학 20대는 20대에 맞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면서 인간의 됨됨이를 인간의 인간성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할 때 11살 때 청와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주로 12년을 자라다가 이럴 때 10대에서 할 수 있었던 고민, 20대 할 수 있었던 고민 그때 이런 걸 지적하는 이 철학자들이 많아요. 네. 그때 고민할 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성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 23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28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요. 인문학적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맨날 거기 앉아있고 공학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유럽의 정치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네. 토론을 시키고.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가 선진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기본적으로 그때 시기에 있을 때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갖고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맞아요. 세상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게 덧붙이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막 안철수 같이 어디서 이렇게
전혀 정치를 모르던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전국구를 들으세요. 파퓰리즘의 정치야. 저 들어요. 들었어요? 그러세요. 그 우리 공부 많이 했어, 진짜 조기숙 예. 교수한테. 좋아요. 예, 그래서 예. 예. 근데 뭐냐면 유럽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3인당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3인당에서 활동을 하고 예.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 3인당 지부에서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걔네들이 다시 3인당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수상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슈레더라든지 이런 어떤 독일을 좌지우지했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유명해져서 정치권으로 뿅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거대한 정당의 역사 속에서 체계적으로 성숙이 돼서 정당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은 물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3인당에서 공부했던 그 청년 길을 겪었던 사람들이 배웠던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 아니면 자유 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국정교과서에 어떻게 획일된 논리를 가르쳐요. 예를 들었고 아니 친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춘원 이강수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 여기 빌붙어 가야 된다. 그런 주장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가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걸 토론을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외우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군을 토벌하자라고 갔을 때 만주군관학교를 하면서 요시 좋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가서 독립군 목을 쳤던 그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네, 네. 그 박정희와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무명용사로서 20대 초반 10대 후반 때 목숨을 바치면서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후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하고 과연 어느 역사가 올바른 역사냐라고 하는 걸 토론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이 없이 선생님 칠판에다 열심히 써주는 거 정말 받아적기 잘하고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가 남들하고 경쟁하는데 써먹고 그런 시험 성적 하나로 이제 일생을 평가받으려고는 욕망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고위 관료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예. 지금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지. 또 커가지고도 하는 짓거리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지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받아 적고 예. 선생님 눈에 이쁜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반장되고 이렇게 하듯이 계속 그 앞에서 아첨하고 경쟁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반장 시켜주면 자리를 얻었다고 또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지가 선생님 대신 매질하고 이런 걸로 지금 살아온 애들이 내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이 우병우. 먹어가지고 하는 짓도. 예. 그렇죠. 진경준. 예. 전형적인 사람들이죠. 딱 그런 거지. 예. 맞아요. 나는 근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 백목 집어 던지잖아요. 나한테는 안 던지더만. 백목 집어 던지려고 딱 노려보거든. 죽어도 안 던지더라고. 마지막에 근데 한번 저거를 맞았어. 지우개로. 지우개 그게 더 센 거지. 그거는 이제 끝에 맞았고. 참다가 내가 저놈 오나 한 방은 내가 보낸다. 아니 근데 지우개는 슬로비드로 날라오잖아요. 곡소리로. 슉슉 나는데 끝머리가 맞발 딱 맞는데 엄청 붙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유 쭉 찢어졌으면 저거 고소하는 건데. 아유, 참 아유, 문제입니다. 참 이런 아유. 근데 이 제가 왜 정신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난 정신 이상하다는데 정시진 이상하다는데. 정시진도 이상해.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정상은 잘 된 아니야. 거죠. 이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가신 거지 뭐. 지우개를 한번 맞고 싶어요? 저 못 드릴걸요. 키가 커갖고. 운수에 집착을 합니다. 점을 많이 봐요. 운수에 집착해요. 불안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세민을 가까이 했던 정윤회. 특집 방송을 하면 예.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뭔가 이런 거 집착 있잖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 제가 광희군을 팠더니 야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일단 점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술사들도 많이 만나요. 네. 그래서 이의신이라는 점술사. 네. 점술사.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술사란 말을 하냐? 뭐 직관 종류 다양하잖아요. 예. 사주 보는 애, 뭐 땅 보는 애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정신이 허한 게 딱 맞네. 그렇죠. 네, 네. 정신이 허한 게. 그래서 이의신이라는 애가 세상에 명당 자리를 교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인천 근처에 파주 있잖아요. 교화. 예, 예, 파주 교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도를 실제로 시도를 하는데 신하들이 정말 극구 말려요. 아니 여기로 가면 이건 외적의 방비도 막을 수도 없고 예. 바다가 가깝고 땅이 좋지하게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천도를 막 파주? 파주 교화신도시. 교화신도시.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스스로 조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조노가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문구를 받고 싶어해요. 근데 이건 싱송하라.
그러네. 이 최순실 특집인데. 근데 뭐냐면, 근데 실제로는 조선의 왕들이 존호를 많이 받았고, 또 영조도 막 달라고 막 이러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 받는 행위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광해군은 무려 6차례 받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황당하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한 글자 한 글자 좋은 글자를 쫙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최천흥, 운, 준덕, 홍공, 신성, 영숙, 흠문, 인무서, 류, 입기, 명성, 광렬, 융봉, 현보, 무정, 중희, 예철, 장의, 장원, 순정, 건의, 수정창, 도승업 48자. 야. 좋은 한자만 쫙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앞에 호를 붙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존호라고 네. 자기 호칭을 그러니까 불러도 그 위대함과 영명함이 끊이지 않는 위대한 수령 근데 김일성 동지 이런 것처럼 이걸 어떻게 근데 다 외워? 이렇게 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한자로 쫙 써가지고 정말 좋은 한자만 학자들이 다 토론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48자. 근데 여기 그 융봉할 때 봉자는 들어갔네. 강자 들어갔나 봐. 욱자 들어갔나 찾아보고. 한자를 맞춰야 되는데 한자를 맞춰야지. 요 한자들이 네. 이렇게 상용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쓰는 한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봉도 이상한 봉자야? 왜냐하면 또 그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언어도 예. 그러니까 높은 존재일수록 그들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한자가 수만자니까. 그래서 일반 한자들이 아니고 더 높고 잘 안 쓰는 글자들. 그거 알아요? 북에서 그 김일성 주석이 되면 전 인민의 이름 중에 김일성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렇겠지. 예, 김정일. 그러면 김정은도 없나? 없죠? 근데 썼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되는 순간 이름을 개명을 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참. 아니 예전에 왕들도 그래서 그 한자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희한한 한자를 일부러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한자만 쓰고 이름이 예. 외자잖아. 네, 대부분 다 외자고 그 한자가 그냥 그 자로 외워야지 그게 이제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측근 정치의 폐해인데 전 이게 너무 웃겨요.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이 잡채판서예요. 그냥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아부의 방식이 뭐냐면 스스로 집에다가 채소를 재배해서 그걸 다 재배해서 바치는 거예요. 예. 음식을 다 이렇게. 예. 그리고 겨울에는 숯불로 이렇게 해서 온실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채소를 재배해서 전화 싱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 이거 바치고. 역사로 따져보면 비닐하우스 세계 최초 아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놈들이 진짜 멋진 놈들이지. 아브렐레도 이 정도는 해야 이 돼. 정도는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각하 지원하시겠습니까? 이거. 매일 뭐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한겨울에도 상추가 나오고 막. 숯불로 온실을 만들어서 할 생각 어떻게 했네 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숯불을 모아서 온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잡채판서라고. 참 정말 이첨은 아까 얘기했고 경연을 정말 안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경연이 왕실 세미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교 학문을 왕과 신하가 같이 연구하는. 예. 이때는 지금 이게 직업 체제지만 이때는 유교적 원리를 구현해야 되는데 보면 폭군들이 경연을 안 해요. 왜냐면 경연 예를 들어줄게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만찬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찬은 뭐냐면요. 각자 생각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에요. 예. 이견도 얘기하고 찬성도 얘기하고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이게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경연이에요. 경연이 지금으로 따지면 만찬이야. 만찬을 하지 않는 대통령.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이 연산군하고 광해군의 특징이 뭐냐면 경연은 학문을 하는 건데 공부를 안 해요. 계속 공부를 안 해요. 드라마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노는 거죠. 그래서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어찌됐건 광해군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 공민왕도 업적이 있었듯이 광해군의 업적이 뭐냐? 광해군은 국방 문제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지가 고생했거든 임진왜란 때 네. 다니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점점점 후금 세력, 저 북방의 여진족이 뜨니까 곽재우를 끌어내서 북병사를 만들고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건데 변방의 수령, 그러니까 변방을 지키는 장수를 다 무인으로 임명을 해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고려나 조선은 다 문신들이 장군이지. 문신이 다 이렇게 우대를 받아서 헤드들이 다 문신이에요. 예. 강감찬이 문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인으로 임명했다는 건 아주 실용적인 태도를 보인 거고. 고려 시대 때는 무신 정권이었죠.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그 시기만. 나머지는 다 그래서 윤관 뭐 다 문신들이에요. 그리고 승군을 정비합니다. 그 서산대사나 사명대사의 활약을 보고 이제 이게 승려가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승군도 정비했고요. 수시로 묵과도 열었고 일본의 장검이나 조총을 비밀리에 구입하려고 해요. 왜냐면 신무기다 이거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일본의
칼이나 총이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 수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업적인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후약조를 통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해요. 이거는 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정권이 에도마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평화를 보증하기 위해서 이건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밀어붙여서 이제 기후약조를 맺죠. 그 사실은 중립외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명나라가 망해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도 파병을 안 하려고 해요. 아. 이게 사실 현재쯤에 학교 교육도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대부분 반대했지만 광해군과 북인이 이 중립외교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배우거든요. 네. 실제 내용을 조사해 보면 북인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광해군 한 명을 빼놓고 네. 전국의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다 명나라가 우리를 임진왜란한테 도와줬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예요. 근데 오직 광해군이 이건 진짜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파병은 안 된다. 맨 처음에 파병 연락이 오니까 그게 황제의 칙서가 아니었거든요. 네. 칙서가 없어서 나는 이거 안 한다. 했더니 몇 달 있다가 칙서가 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만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머리 있냐. 쓴 거죠. 예. 원래 이게 이제 이만의 군대를 보냈는데 이때 소위 말하는 작전권이 저희한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강웅입의 계획은 안 싸우는 게 목표였고 빨리 마음을 전달해서 빠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 뭐냐? 가보니까 작전 지휘권이 우승운을 중심으로 명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명나라 군은 어쨌든 전쟁을 막 시도하니까 같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싸우면서 완전히 이제 그 대패를 하면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명나라 부대가 대박인 게 뭐 완전히 뭐냐 이렇게 그 말탄 보병이라고 다 기병인데 그냥 이렇게 그 말만 타고 있는 기병,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본인들은 50만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네들이 동원한 거 7만밖에 안 되고 예. 주변에서 끌고 온 부대들 대부분이고 우린 또 대부분 다 보병이거든요. 근데 명나라 애들이 아무 배려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기병으로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땅을 파서 군량민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여진족한테 박살이 나고 사실은 그래서 2만여 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피해가 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해군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명나라 유장 중에 모문용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얘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실제로는 명나라를 향한 충성의식이 아무것도 없고 지껏 챙기는 놈이잖아요. 네, 제대로 전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애인데 분위기가 만주의 분위기가 이제 저항 분위기니까 근데 싸우진 못해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었던 자기의 군대와 만주에 남아있던 요민이라고 명나라 백성들을 끌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싸우자. 근데 그때 광해군이 얘를 가도라고 그 저쪽 그니까 의주 앞바다에 조그만 섬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밀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 모문용과 요민들을 다 그쪽에 한 10만여 명을 수용을 하면서 간신히 모문용의 바로를 막고 몰래 잡힌 강웅립에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제 후금에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내부에 또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끝까지 열심히 싸웠던 김응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추앙 사업을 하면서 또 민심을 달래요. 그래서 광해군이 내정은 정말 못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중립외교는 정말 치열하게 하죠. 외교 안보는 좀 잘했네 그래도. 자기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고생한 게 선조 때. 있으니까 네. 예. 그거는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군사 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의 뜻대로 끝내 전쟁을 피하지 못한 거죠. 네. 왜냐면 그게 너무 컸어요. 왜냐면 2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너무 그게 많이 다 와서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거지 이제. 예, 예. 그리고 또 그나마 살리던 경제가 다시 무너져요. 예. 예, 그러면서 사실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폐모살제 명분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분이 되게 신기한 게 65세까지인가 사세요. 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분 살아있는 동안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다 일어나요. 그걸 다 보고 제주도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광해군이. 광해군이. 그러니까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인조 반정 일어난 다음에 막 얘네들이 막 친명 배금 정책 펼치면서 결국은 이제 여진족한테 완전 대패 당하잖아요. 예. 그걸 다 보고 죽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광해군이 정신이 좀 정상이고 내정을 외정의 절반만 했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란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운명 자체가 예.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해군 같았으면 아무리 개판을 치고 저기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개성공단은 절대 폐쇄 안 했을 놈이야. 사드 배치, 그쵸. 전자권이 없어도 사드 네. 배치 안 했고. 그쵸, 사드 그쵸. 절대 안 갖고 왔을 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 하나만 봐도 지금 박근혜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하고 싶은 게 국민왕이나 광해군이 아무리 혼군이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 왕들도 잘한 게 있다는 글쎄. 거예요. 네. 외교만큼은. 근데 우리 박근혜 씨에게는 잘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진보 보수를 통합을 시켰고 좌우를 통합을 시켰고 영원함을 하나로 만들었고 야 세대를 통합을 시켰어요. 새로운 정치 지형들 그렇지. 열어주셨잖아요. 대구에서 10,000명이 모였더라 진짜로 촛불 들고. 그 대구에서 10,000명 모인 게 촛불 들고 행전을 하는 거 봐요. 글쎄요. 나는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춘천에서 김진태 때문에 7,000명이 그 사무실로 가는데 맞아요. 서울로 치면 200만이래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춘천 시민이 없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경북 영주에서는요. 그 봉화정 씨의 뿌리 네. 영주에서는 수요일마다 촛불 시위가 하는데 지들이 하면서 한 50명 100명 나오면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요. 1,00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이제 택시 기사가 영주 시민 다 나왔어요. 인구 대비를 생각 안 해봤구나. 인구 대비를 생각해야지. 진짜 무서운. 어마어마한 거 영주도 야 영주 진짜 거기 진짜 징한데야. 검찰에서 무슨 나쁘지 않은 놈들 영주 가면은 다 국회의원 되고 그걸로 연명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병우 영주고등학교.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 혁명 특집. 예. 네, 그걸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도사님이 맨 처음에 좋다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재밌을까? 했는데 저는 이 시기를 잘 끌어가는 문제는 그럼요. 혁명적 사고. 역대 87년 6월 항쟁 예. 그다음에 광우병 광우병 촛불 이때보다 더 많은 시민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위대한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다. 자, 역사상 이렇게 정신 나간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역사에 많은 폐해를 끼치는지를 최순실 특집 1탄, 2탄을 통해서 봤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